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2의 LNF입니다. 6월 이 종목 5배 대박 납니다.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많은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6천 명인데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에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꼭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도 있으니까 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2의 LNF를 찾아라.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2차 전지의 이 대형 사이클 아마 상승 랠리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을 오늘 집중해서 모두 총정리해 드리니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있냐 한다면은 친환경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수급이 몰리는 상황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전기차고, 근데 그 전기차가 한동안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테슬라 공장을 지금 이 가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놓쳤다면 제2의 LNF를 찾아라.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에 좀 5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EU에서 좀 통 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400조죠. 400조면 어느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을 돈을 다 갖다 부을 돈을 뭐다? 신재생 에너지에만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투자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신생에너지 목표를 45%로 상향하고 대략 400조 정도를 지금부터 약 8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계획을 위해 먼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2025년에는 320기가와트, 30년에는 600기가와트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총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30년까지 1236기가와트로 증가하고 태양열, 바이오메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 유럽 중공업의 전기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천연가스 탈피를 위한 가스 인프라에도 돈이 들어가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석유 인프라 투자에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석탄이나 아니면 뭐 화력 발전에 좀 여러 가지 어,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빠르게 좀 끊어내야 우리가 러시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런 이 원자재라든가 국가의 이런 이 자산 자원이 없는 부분들은 다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있는 나라들한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어디든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대게 되면은 편하겠지만 그 나라가 무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마치 러시아처럼. 그러다 보니 빠르게 친환경화를 해서 우리가 그 무기화를 하는 그 러시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얼마? 400조를 투자하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엔 친환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석유와 또는 천연가스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석유를 벗어나자는 얘기 뭐냐면은 결국엔 전기차, 결국엔 수소차, 결국엔 친환경 차로 빠르게 넘어가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이슈가 되고 전기차 쪽으로 얘기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EU에서 4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 근데 EU만 투자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거죠. 현대차 바이든 방한할 때 5월 20일입니다.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아직 한 건 아닙니다.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서 20일에서 22일 사이에 7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8조 규모죠. 그래서 현대차의 투자로 약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다음 주 동시에 현대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아주 동부 서베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270만 평에 달하는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에 현대와 기아 브랜드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전망이고요. 아마 아이오닉 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오닉 7이 뭐냐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6도 안 나왔는데 7 얘기 나오죠. 이거는 대형 SUV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어, 나라가 크기 때문에 멀리 멀리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로는 솔직히 짐이 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짐을 싣기 위해서 픽업 트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선 쓰지 않는 아니면 이제 대형 SUV를 통해서 짐을 많이 싣고 다닌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7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지만 미국에 좀 노리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SUV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설립 발표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얼마 8조 규모의 투자를 어디다가 바로 미국에다가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바이든이 방안에 맞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조지아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대 발표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는 아닙니다. 현대차 유치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어디서 얘기했죠? 보시면은 동부 조지아주의 동부 서베너 브라이언 카운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보시면은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20일 경제개발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발표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사실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서베너 항구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현대차가 어디서 브라이언 카운티가 유력한데 여기서도 보다 서베너 항구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지로 보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서 약 8조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얘기를 해보면은 캠프 주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및 공장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충분히 이미 이게 다 끝난 상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2006년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유치 성공 이후 자동차 공장 유치에 노력을 해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이 조지아주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 중대 발표가 현대차 공장 투자 유치 발표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가 어쨌든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조지아 주에서 이번 20일 날 어디서 브라이언 카운티라는 이미 현대차가 점 찍어 놓은 그 공장 부지에서 경제 중대 발표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아마 그게 현대차 공장 이 설립 확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이거 다 좋습니다.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게 왜 굳이 조지아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곳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곳이 아니더라도 뭐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미국 그것도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짓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정의선 미국 전기차 생산 기지로 조지아주를 왜 찜했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아 아까 브라이언 카운티가 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조지아주냐라는 거죠. 일단은 기아와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사죠. 조지아주에 각각 차량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 K벨트 구축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인근 엘라베마주 공장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8조에서 9조 규모라 했고 일자리는 8,500개 정도로 만들어질 것을 얘기했고 270만 평이다. 그리고 아까 브라이언 카운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후보지가 뭐다? 기아의 내연 자동차 생산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근의 엘라베마주에도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생산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연기관차겠지만 이 공장을 조금만 바꾸면 다 전기차로 돌릴 수 있는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6년 현대차 엘라베마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요. 2009년에는 기아 조지아주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지난달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엘라베마 공장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2009년 10년간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조지아 공장을 바탕으로 북미 공급망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울 때 협력사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구형테크라든가 아진산업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SL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협력사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전기차 전용 공장이 조지아 공장에 설립이 되면 기아의 공급망을 활용을 해서 주변의 부품들을 싹 다 조달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배터리 생산하는 SK온 공장이 조지아주에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노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오닉 이 6나 또 7에 들어갈 배터리는 아마 LG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EV9 지금은 6지만 EV9이 아마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SK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유럽보다 더 큰 자동차 시장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 현지 생산 우대라는 기조를 세웠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따라가고 충분히 구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업 하면은 뭐 있습니까? 노조 리스크가 있죠. 예, 노조가 파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조지아주 생산 공장에서 차량 홀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만큼 미국 현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을 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이용한 첫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야 EV6를 선보였고, 앞으로 출시할 차량의 플랫폼도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 함께, 그러니까 기아에서 현대차를, 현대차에서 기아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홀류 생산이 어렵지만 미국은 노조가 회사 매출이나 경영 이익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아에서 현대, 현대에서 기아 충분히 이 수요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 노조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도 있구나라는 거고. 그래서 조지아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도 꼽히고 있고요. 해외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연히 조지아로 가는 게 좀 편하기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노동이라든가 노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조지아주는 피고용에 대한 노조 가입이나 조합비를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권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타주에 비해 매우 낮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전체 노조 가입률이 약 10%대인데 조지아는 절반, 한 4.8%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노조 자체도 조지아주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조지아 가면은 노조도 적고 그다음에 옆에 공장 이 기아에서 이 홀류 생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조지아주 자체에서 해외 기업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간편하게 도와주더라. 아니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조지아밖에 없더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지아로 가는구나.'라는 건데 중요한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해외에만 투자하고 아니 뭐 "대한민국은 투자 안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발표를 했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기아 2030년 약 8년 안에 전기차 분야 2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조지아에만 9조 원 찍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는 21조를 투자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약 2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연간 144만 대의 전기차를 국내에 생산을 하는데 지금 생산 예정인 35만 대에 비하면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생산량이라는 거죠. 생산량이 5배 이상 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 주가 기대감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5배 이상 증가하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이 5배가 이 생산량 5배가 더 전망치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R&D,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연관 신산업, 모색 등도 21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용 공장을 신설을 하고 21조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홀류 생산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내연기관차 때문이 아니죠. 이거 싹 다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나중에 진행하는 이 투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공장에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 세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다 전기차를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만 평 부지에서 착공이 들어가고 2025년까지 아마 이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산 시점은 연간 10만 대 정도고 상황에 맞춰서 15만 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이 되고 앞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의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 기술로 효율화, 진흥화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차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컨셉으로 차량이 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아이오닉을 봤을 때 웬만하면 약간 이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거의 앞으로 나올 PVV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 확충 개선뿐만 아니라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새로운 차량을 또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EGMP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뭐 배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오래가고 뭐 이런 내구성이라든가 EGMP2라든가 이런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 등 시스템 고도화, 일회 충전 거리 증대 기술을 꼽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금 이 현대차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해외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국내에서도 이 새로운 차량 출시와 그다음에 공장 증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11조란 돈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공장 증설을 하고요. 내연기관차에 대한 공장을 이제 전기차로 넘기는 지금 이 투자도 진행이 되고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투자, 연구 개발도 진행이 되는구나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투자가 들어가고 해볼만 하겠네. 근데요, 전기차를 막 생산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차 나오고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다던데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를 뭐 할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차전지 공급 부족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부족하면은 사실상 뭐 전기차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또는 가능하겠어요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2차전지 수급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파란색이고요. 빨간색 공급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아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애초에 원래 되게 적었습니다. 근데 쭉쭉쭉쭉쭉쭉 2025년, 6년, 7년, 8년, 9년, 30년까지 갔을 때는 보시면
공급과 수요가 거의 뭐 이 단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지만 이 2022년, 3년, 4년 이 단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넘어가는 상황이 한 2-3년 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년 동안에 공급 부족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중장기로는 공장이 늘어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 2-3년이 문제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2차 전지 셀 단기 공급 부족, 그러니까 2023-4년 정도의 부족함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181기가와트시 반면에 공급은 143기가와트시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재건법을 통해서 자국 내 친환경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전기차 활성화 조항은 2차 전지 셀을 사용하고 최종 조립 생산용 부품을 50% 이상 미국 거를 쓰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수요 증가로 아마 2025년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터리 진짜 부족하다. 지금 뭐 양극재도 부족하다. 뭐 이러면은 이거 뭐 전기차가 진짜 뭐 기대감이 있는 거 맞습니까? 배터리 없으면 끝 아니에요? 깡통 아닙니까? 해서 LNF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이번에 LNF가 계약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마 7조 규모의 양극재 거래 물량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 5년, 10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2년 동안의 협약이 얼마? 그 7조예요. 엄청난 양이죠. 왜 엄청난 양이냐? LNF 지금 이 매출에 보면은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지난해 741%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2년치잖아요. 그럼 1년치로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작년 대비 370%죠.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5조라고만 친다 하더라도 LNF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LNF하고 시가총액 딱 보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3조 5천억. 딱 자기 시총만큼, 본인 시총만큼 1년에 3조 5천억씩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이 양극재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족하니까 미리 선점해 놓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한테만 이 정도 공급하는 거야? 너는 우리한테만 이 정도 공급하는 거야? 미리미리 선점을 해 놓는 거죠. 부족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LNF 같은 기업들이 7조씩 이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잭팟이 터진 거죠. 아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미리 지금 이 양극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 배터리 소재들에 대해서 미리 공급만 약속을 해놓으면은 부족할 일이 또 없다?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뭐 전기차 만든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만드는 게 있나요? 또는 발표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게 정답이죠. 아이오닉 6 세단이 이번에 만들어지고요. 아이오닉 7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뭐로? 우리가 기대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아이오닉 6 세단에 이어 7 SUV 출시를 본격 예고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대차가 24일 북미에서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7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어, 프로페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콘셉트를 모티브로 한 아이오닉 6는 소나타와 같은 준중형 크기의 프리미엄 중형 세단으로, 이게 예상 이미지입니다. 보이는 게 이게 예상 이미지고, 충분히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 이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다? 2022년 후반에 출시가 되죠. 그리고 아이오닉 5 마찬가지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483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지금도 2년 뒤에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 정도 크기의 아이오닉 7 SUV를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정도면은 조지아 공장이 완료가 되고 이제 아이오닉 6, 7을 좀 생산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크기만 봐도 보면은 누가 봐도 얘보다 훨씬 크죠. 높이도 그렇고. 예, 이게 지금 세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앞에 이 불빛을 보면은
펠리세이드가 이런 불빛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펠리세이드와 거의 뭐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인승, 7인승, 3열 크로스오버 최고 출력 308마력에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된 아이오닉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이미 판매가 됐고 대박이 났죠. 근데 이제 올해 뭐다? 아이오닉 6가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아이오닉 7 출시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뭐다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에는 대략 7월 8월쯤에 아이오닉 6가 나오는구나. 근데 뭐다? 고급 세단으로 중형 세단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대박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사이클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전기차 2차 전지 사이클 관련주를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관련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배터리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세 번째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고요. 네 번째는 캠트로스, 다섯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 이렇게 일단은 배터리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 비슷한 모습이고요. 대주전자 재료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솔루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얼마나 쉬었습니까? 대략 7개월, 8개월 동안 쉬었어요. 길게 쉰 거는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조금 오르거나 상승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배터리 관련주 먼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아이오닉 관련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관련주로는 이제 MVH 코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SL, 그 다음에 뉴인텍이 있습니다. MVH 코리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오래 쉬었죠. 2021년도에 급등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수급을 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래 쉬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계속 관심을 좀 둘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뉴인텍도 이번에 수급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급 들어온 것 치고는 뭐 크게 아직 고점까지는 좀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제 배터리 그리고 아이오닉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 구조를 들여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조지아 주 자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왜 조지아인지도 알겠고 한국에는 21조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나 차세대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이번 7조 규모의 이제 이 수주를 진행을 했는데 그 후속주로서 아마 이 배터리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아이오닉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2의 LNF가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오케이. 여기까지 2차 전지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신정책 테마주,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어,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매일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료로 또는 장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좀 무료로 매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또는 강의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가능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 이벤트 아까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자료 배포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3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무료 다운이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5월 20일 추천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주도 어떤 종목인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이 뭔지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부품주 올랐죠? 그 제공 관련주 올랐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또는 분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본적 분석이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 예상되는 뭐 테마주라든가 종목 정리, 이슈 정리도 다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보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주변 주식하는 분들한테 제발 공유, 많은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